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가, 언제, 왜 종점 변경을 추진하게 된 건지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해명과 백지화 선언으로 의혹이 풀리긴커녕 더해지고 있습니다. 취재 파일에서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셨던 게 벌써 몇 주 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요.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네, 오늘 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 예. 또 민주당 말고 다른 야당인 정의당이나 또 국민소득당 등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다,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 이후에 폭염이 오고 있는데 국회는 그야말로 양평 고속도로로 후끈한 여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것은 제 그 기자 생활 촉으로는 이거는 그 국감까지 간다. 네. 9월 국감까지, 가을 국감까지. 예, 가을 국감까지 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까지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인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있죠. 일단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 현장이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저도 화면으로 보고 놀랐는데 원희룡 장관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 장관은 자신이 충분히 답변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듣지도 않고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대화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그 원희룡 장관은 국무위원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방어에 굉장히 각을 세우던데요. 예. 사실 이 사건은 6월 29일 그 국회 국토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격앙돼 있다. 그러니까 6월 29일 이후에 그리고 7월 3일 이게 첫 보도가 나고 7월 6일 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던 그날 원희룡 장관이 여당 그 국토위원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당 국토위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회의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와서 메모를 하고 그리고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몰랐는데 갑자기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랑 전화한 건지도 그렇죠. 궁금한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그러니까 6월 29일 국회 국토위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들하고 현안 간담회를 해요. 한겨레 신문이 그날 단독 보도를 하고 예.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어공늘공 비유를 하면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공늘공 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로국 직원이 이게 제일 최저간이라고 해서 내놓고 있긴 한데 이게 의혹받고 이런 사안이어서 이대로 추진 안 합니다. 원점 검토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7월 6일 날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완전히 돌변을 해서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 나하고 토론합시다. 네. 1대1로 토론합시다. 그래서 기자 카메라 앞으로 가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클로즈업된 이런 것들을 보고 저분이 대단히 합리적인 네. 일타 강사로 아는데 왜 저러지?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수상하다. 뭔가 있다. 어디서부터 이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급기야 오늘은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무위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채통과 품격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서 그 오디오 컷 들으신 것처럼 그 뒤에 직함도 붙지 않고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은 노인인데 그냥 이름만.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어디
저작거리에서도 요새 안 그렇습니다. 뭐 어디 가서도요, 뭐 누구님 이렇게 얘기하지, 네. 뭐 직함 없이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그것도 국회 상임위 현장에서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기가 무슨 표현까지 쓰냐면 정치적 오물. 그러니까요. 네, 정치적 오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평군 원래 원안이었던 양서면 중동리 여기가 원안 종점 지역인데요. 예. 여기하고 오늘 그 강상면도 갔어요. 양서면 중동리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할 건데 정치적 오물을 해결하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적 오물이라는 게 뭘 겨냥한 발언일까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청취자분들께서 다 판단을 이미 끝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 정치적 싸움거리가 되고 특정인 게이트로 몰고 가는 오물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 뭐 자기들 민주당이 자기들 주장대로 안 해주면 예산도 안 주겠다, 국정조사도 하겠다, 막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비판을 마구 했는데요. 제가 관련돼서 오늘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어제 밤늦게 오늘 새벽까지 국토위가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밤 오후 9시 무렵에 문자 하나가 양평군 이장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때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인데 이거 단독 보도입니다. 네. CPBC. 그때 이장협의회가 그 문자를 보내서 내일 아침에 그 면에 있는 그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지가 와요. 예. 올 때 이장님 혼자 오지 말고 2-3명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갔겠죠. 예. 그 자리를 누가 메이드를 했는지를 좀 밝혀야 되는데요. 어쨌든 양평군이 마련한 자리고 거기 이장협의회 회장이 이장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내서 이장이 인당 2-3명씩 데리고 가서 하는 게 바로 양평군 군민 의견 청취 주민 설명회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 오늘 원희룡 장관이 오전 10시, 오전 11시 두 차례 나눠서 양서면과 강상면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해결사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저 민주당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사과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강상면으로 가는 거예요. 원안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양서면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의혹은 뭐냐면 아니 예타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이게 2008년부터 논의돼서 2017년 국가도로계획에 따라서 설립된 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그 예타 보고서까지 다 끝낸 예. 그것도 가까스로 AHP와 BC를 맞춘 이거를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그게 궁금한 건데.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건데 모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누가 정치 선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그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이제 강상면에 우호적인 분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양평 군민들의 의견 청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기자들한테. 근데 그 자리에 출근하던 시민이 한 분 우연하게 참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까 예, 무슨 궁금했겠죠. 일인가 해서 갔다가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와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힘 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 입장에서 정치를 해라.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인 양평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아니다. 당신들 말이야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언제 뭐 오라고 얘기도 없었고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얘기해놓고 이게 마치 양평군의 전체의 의견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표정이 당황했어요. 굳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오다 때려가지고 몇 명씩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동원해서 그 동원된 막 조직이 마치 무슨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 출근하다 말고 가잖아요. 네. 가서 그 준엄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희룡 장관이 오늘 양평 군민에게 참교육
참교육이라는 받았다. 막 이런 단어를. 표현을 이제 댓글에 막 달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 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원장관이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다 종합을 해 보면 그리고 국토부에서 뭐 무려 55개나 되는 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를 뭐 다 올리고 원장관 어제 뭐 계속 강조했던 대로 뭐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다 공개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뒤죽박죽이었잖아요. 네. 뭐 공개된 자료도 있고 잘 뭐 모르더라고요. 그래 모르기도 하고 막 뭐가 막 헷갈리기도 하고 네. 뭐 도로국장은 뭐 아니라 그러고 막 이제 그러니까요. 뭔가 손발이 안 받는 그러니까 국토부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구나라는 것을 어제 국토위 회의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는 아직 퀘스천 마크이나 네. 중요한 포인트는 대선 이후에 인수위 시절인 3월 18일부터 모종의 작업이 시작이 됐다. 그런데 이 작업 가운데 강상면을 일단 정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평군 사람들이 IC가 있긴 한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제대로 잘 이용이 되려면 그 사이에도 IC를 하나 뚫는 게 좋아서 강화 IC를 하나 뚫어달라라고 원했죠. 얘기를 한 건데 마치 강화 IC 때문에 이 도로를 하는 것처럼 이제 호도에서 또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강상이라는 종점을 정하고 여러 가지를 좀 꿰맞춘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 밝혀야 되는 것은 7월 6일 날 도대체 원희룡 장관은 누구랑 통화해서 이런 입장을 바꿨는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국민적 의혹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종점을 바꿨나 그리고 이게 55%나 이 바뀌는 변경되는 도로면 이 상태에서 기재부 가져가면 예타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전문가들에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5년 수건 사업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찍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온라인에서는 어제 민주당 이소영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이 원장관을 논리로 압도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네. 이소영 의원이 뭐 최은순 일가가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장모인 거죠. 네. 공흥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강상지구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두 젊은 의원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원희룡 장관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 고속도로 옆에 그 선산이 있다는 그 부지 최은순 씨 일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네 땅이 친정 땅이 있다는 데인데 거기 산비탈이다. 네. 그리고 산비탈인데 거기다 무슨 아파트를 짓겠냐. 그리고 강상면 자체가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들어가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특혜 의혹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소영 의원이 무슨 말이냐. 일타 강사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최은순 씨가 해서 문제가 생겼던 공흥지구, 공흥리라고 양평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예. 이 공흥지구에 아파트 350채가 들어가는 지구 개발을 해요. 그 최은순 씨가 사장으로 있는 그 부동산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들과 엄마가 같이 그 하는 회사를 회사인 거죠. 하는 회사인 거죠. 근데 그 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 공흥지구도 애초에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이 사람은 했다. 누구? 최은순 씨.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들어서 주거형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자체가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다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개발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요걸 누가 풀어줘야 되냐면요. 양평 군수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양평군에서. 그때 누가 양평 군수입니까? 김선교. 지금은 의원직 면직이 돼버린 예. 박탈이 돼버린 김선교 전 양평 군수가 3선을 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키맨 중에 하나가 바로 김선교 전 군수다. 김선교 네. 전 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병산리 땅 그거 말고 훨씬 더 한강 쪽에 붙어 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가 있나 봐요. 여기 이미 개발 완료가 됐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따르면 여기도 수변 구역이다. 이런 게 가능.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병산 2지구라고 또 있는데요. 여기도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인데 한강과 더 가까운데도 아파트로 지금 개발 중에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능하게 그렇지 않은 한 힘이 있는 분이에요. 최은순님. 제가 양평군 쪽에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양평군에서 최은순 씨는 엄청나게 간이 큰 사람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양평군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습니다. 예. 군 의원, 그다음에 군청 고위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양평군에는 법원이 없어요. 여주 양평을 같이 관할하는데 그렇게 돼 있군요. 여주지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주지청장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최은순 대통령이 씨의 했었죠. 최은순 씨의 사위인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개발 공흥지구 공흥리 개발할 때 대단했었다라는 얘기를 양평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기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변 구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서 이제 이익을 남겼다는 그렇죠. 건데 지금 이거를 이재명... 다 제도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예. 바로 양평군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는데 근데 국정조사가 열릴 수 있을까요? 일단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면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도 기본소득당도 이거 국정조사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의혹이 굉장히 많고요. 이 공흥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양평군 안에 땅이 너무 많고 오늘 한겨레 보도로 나온 것처럼 전국에 다른 땅들도 그렇습니다.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뚱딴지 같은 소리 억지 정치 공세 그만해라.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김진표 의장이 오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두 사람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봐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15년 동안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로의 55%가 변경되면 당연히 기재부에서 예타검사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 가운데 악의가 안 맞는 것들이 네. 많이 앞뒤가 안 맞는 설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른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안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도 봤지만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잘 협조 안 할 수도 있고 지금도 자료 안 내놓는데 더 자료 안 내놓을 수 있는데요. 네. 국회법상 상임위는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위증을 해도 특별하게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청문회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위증을 하면 처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증인 채택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여기에 나와서 누군가 진실 고백을 한다면 상황은 굉장히 바뀔 수도 있다.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리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이 방통위원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글쎄요. 8.23설 얘기해 주셨는데 더 땡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8월 8.23에 이제 신구 교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오늘은 아니다. 아니 오늘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오늘은 아닌데 빠르면 이번 주 내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뭐 국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뭐 어디가 문제제기 한다고 해서 그걸 뭐 거꾸로 돌려 세우거나 안 하죠. 뭐 경청을 해봤더니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뭐 복지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밀어붙이잖아요. 예,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이번 요- 주말을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왜 필요로 하는 것일까? 여당 쪽 취재를 해보면 이동관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인 일단 잘 알고 그리고 MB 정부 때 공영방송 장악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분의 노하우라면 그러니까 본인들 표현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 좌파들이 뭐 진행자건 뭐 패널이건 다 좌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표도 만들었잖아요. 뭐 파란색, 네. 빨간색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논란도 많은 인물인데 그런데도 이제 강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분이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근원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역사에 남는 정권이 될 텐데 그때 왜 이동관을 했었나라고 좀 통탄을 금치 못하는 사태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국정원에 요청해서 작성한 여러 문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언론인 축출 뭐 이런 건데요.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출근길 민심을 호도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좌편향 진행자 퇴출과 출연자 교체를 권고한다. 문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변경을 해서 끌어내리겠다. 그다음에 뭐 KBS 좌편향 간부, 무소신 간부를 반드시 퇴출하거나 보직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에 다 일일이 개입을 한 거죠. 이 밖에도 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사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도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선거 개입 이런 지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 전적들이 전해지면서 사실 지금 방송계가 많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엄청 술렁거리고 이분이 있어요. 정말 공식 내정이 되고 이제 임명까지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있게 되지 않을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게 이제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민들이 너무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또 강고한 부정평가층의 저 긍정평가보다 2배 정도 많게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정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들으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이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정권을 잡은 5년간 네. 과거 정부보다는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보라는 말 싫어하니까. 네.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잘못했던 것들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잘했던 건 또 계승을 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난 마당에도 여전히 전임 정권 탓을 하면서 그때보다 혹은 더 역사적 퇴행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단순히 이제 언론을 뭐 이렇게 손보는 것이 뭐 지금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정권에게 맞는 어떤 홍보 방송을 통해서 뭐 그러겠지만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매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SNS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장악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매체가 적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정부처럼 뭐 네이버 못 틀어, 뭐 유튜브 그런 못 게 안 봐, 되잖아요. 뭐 구글 검색 안 돼. 이런 거 불가능하지 네.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간 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특히 2030 젊은 세대에서 참 촌스럽다. 너무 안 세련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민심의 추이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게 됩니다.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